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에서 오늘 새벽 1시 반 쓰레기통이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바네가의 도로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일어나고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도착했을 당시 인근 10야드가 모두 폭발한 쓰레기통에 잔재로 뒤덮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부상자는 없지만 인근 가정이나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난 폭발 소동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폭발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감안할 때 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선 폭발물의 정체와 용의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첼시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수리가 모두 완료돼 오늘부터는 물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는 오늘까지도 계속 보수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고로 8에비뉴와 9에비뉴의 28가와 29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던 우체국과 식료품점 등이 피해가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래주머니와 장애물을 설치해 물의 방향을 우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더 많은 침수를 막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보수공사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면서 파열된 수도관을 막아 더 이상 물이 새는 곳은 없지만 보수공사가 끝날 때까지 8번가와 9번가를 포함해 주변 교통을 우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퀸즈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기습적으로 이마에 총을 맞았는데 비비탄 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경 경찰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일반 차량 조수석에 평상복을 입고 탑승해 있던 경찰이 퀸즈 168가를 순찰하다 기습 총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석에 탑승했던 여경은 168가에서 좌회전하려는 순간 갑자기 탕탕하는 총소리와 함께 조수석에 앉아있던 파트너 경찰관이 이마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발포된 이 총탄을 비비탄 총으로 보고 있으며 순찰 중이던 경찰 차량 옆에 지나가던 차량에서 총을 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비탄 총을 맞은 경찰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코니아일랜드 비치 부둣가에서 한 남성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경 웨스트 12가 부근 부둣가에 서 있던 한 남성이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당시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숨진 남성을 20대로 추정 중이며 이 남성이 바닷가로 추락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경이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브롱스에 거주하는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26살의 이 남성은 강간미수와 폭행, 강도 등 여러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지난 월요일 밤 9시 반경 센트럴파크에서 걷고 있던 28세 여성에게 뒤에서 접근해 이 여성을 땅바닥에 밀치고 휴대폰을 뺏은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남성 용의자는 미수에 그친 뒤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경 당국은 당시 이 남성이 뺏은 여성의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 오늘 아침 이 남성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MTA에서 한 여성의 목이 밧줄에 묶인 채 머리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끔찍한 사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놀랍게도 이 사진은 광고 사진이었습니다.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이 광고를 본 시민들이 MTA 측에 항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MTA의 공보 담당 베스드 팔코가 한 시민이 SNS에 올린 글을 읽고 이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 어제 MTA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부터 광고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TA 측은 이 광고가 매우 폭력적이고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 광고를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이 광고가 지하철에 게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네티컷주 도로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이를 고의적인 추락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 파이퍼의 훈련용 경비행기 TA-34가 코네티컷주 이스트 하드포드에 위치한 항공기 엔진 제작회사 프래튼 휘트니 앞 도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조종사 1명이 숨지고 함께 탑승한 교관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교육 도중 학생과 언쟁이 있었다는 교관의 증언에 따라 비행기 결함이 아닌 고의적인 추락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관은 학생과 언쟁 도중 조종실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경비행기에는 블랙박스도 녹음 설비도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FBI는 교관의 증언이 사고 직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트 하드포드 경찰 당국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고의적인 추락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 고의적이지 않은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사고 발생 원인과 과정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건으로 인종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한 경찰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연이 잠잠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일하고 있는 이 경관은 문자를 하면서 차를 몰고 있던 운전자를 발견한 뒤 주의를 주기 위해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운전을 하고 있던 흑인 소녀는 총에 맞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경관은 문자를 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저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글을 올리며 어린 소년이 창밖에 있는 경찰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다며 언론과 나쁜 경찰들을 굳이 탓하지는 않겠다고 의견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위했던 태국의 푸미폰 국왕이 오늘 서거했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1946년 6월 9일부터 이날까지 70년 126일간 왕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세계 최장수 재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던 푸미폰 국왕이 서거하면서 태국의 정치, 경제 지형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푸미폰 국왕은 지난 2009년부터 고열과 저혈압, 심장 박동수 증가 등 여러 가지 증세로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지면서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로써 태국 국왕 자리는 푸미폰 국왕의 장남인 64세 와찌랄롱권 왕세자가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왕위 계승 논의가 없었던 탓에 승계 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가수 겸 시인 밥 딜런이 201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가보다 음악가로 더 유명한 인물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는 1901년 노벨 문학상 첫 시상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오늘 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밥 딜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밥 딜런은 1941년 5월 24일 출생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 화가이며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딜런은 지난 2004년 자서전 크로니클스를 펴내 뉴욕타임즈가 뽑은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특별한 시적 힘을 가진 작사로 팝 음악과 미국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친 공로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딜런은 그동안 꾸준히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올해는 케냐의 소설가 응우기와 트잉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등 유력 후보들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노벨 문학상이 밥 딜런에게 돌아감에 따라 노벨상 특수를 기대했던 서점가들은 당혹감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음반 매장은 음반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트레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